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윤석열이가 그 보수 쪽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확 뜨니까 그 과연 그 문재인 문꼴통이 저는 또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 내 거를 이렇게 잘 뜨질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뭐 광고 붙어가지고 돈 벌겠다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요. 그냥 알려주려고 진실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그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냥 순수 아마추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을 저는 그냥 꼴통이라 그래. 꼴통. 왜냐면 사주도 꼴통이야. 사주도 이게 얘기면 태강은 정확히 편인격 용상관 사주고 요거 뭐 내가 몇 번 문재인 사주만큼 나만큼 아마 자세하게 자주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풀어 올린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요 사주는 이게 저기에 그냥 꼴통 사주라 그래. 꼴통 사주. 자기밖에 모르는 꼴통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수가 태강한 사주가 또 뭐 먼저 설명이 되는데 인수가 태강한 사주들이 뭐냐면 되게 꽁해요. 꽁하고 이게 편인격이라 서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만 적용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꼴통이 뭐냐면은 그 남들은 참좀 혼자 잘난 척하지만 바보라고 여겼는데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이 꼴통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이가 요즘 뜨기 때문에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은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그 문재인은 저 쉽게 말하자면 저기 그 옛날에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이 가져온 것처럼 찢으면 안 가겠어요? 아무리 지금 뭐 공수처 뭐 중수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더라도 정권을 확 뺏기면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세계 쉽게 말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나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이 법칙은 자기 이권 위해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자기가 지금 현재 막 이렇게 정권을 잡고 있더라도 정권이 확 바뀌면은 이쪽에 돌아서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이쪽에 돌아보는 거는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재인이나 그 세력들이 그 이명박 박근혜 뭐 깜빵에 가서 깜빵에 안 가겠어요? 그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퇴임 후 그 문통은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안 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제목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오늘 이 동영상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살아가면서 아무리 자기 편이라 그래도 자기가 남 밑에 있을 때는 자기의 본연적인 성정이나 본연적인 속성을 숨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관이나 윗사람은 눈치를 보거나 윗사람은 충성을만 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그 윗사람이 그 죽거나 퇴임하거나 가면은 이인자가 뜨게 되면은 저기가 돼버려요. 그 이렇게 자기의 선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과거에 자기 이제 선임이 잘못했다는 거를 그 완전한 그 의리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그 자기 선명성을 그 나타내고 자기가 제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그 선임 그 저기 우두머리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결론적인 얘기 먼저 나오는데 그 설령 그 지금의 민주당에서 차기 대권을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그 새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은 선명성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몰고 간다. 좀 안 좋게 몰고 간다. 그 잘못한 거를 몰고 간다. 나는 그런 거하고 구분되게 깨끗한 사람이다. 선명성을 주장하는 이런 데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정권이 그 지금의 저 민주당 쪽에서 이쪽 보수 세력하고 이렇게 설령 윤석열이 확 대권을 탁 잡으면은 뭐 틀림없이 이거는 뭐 적폐청산이 돼가지고 줄줄이게 꽤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문통이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안 갈까? 요거는 윤석열이 그 대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하고도 연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기에 착안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예, 문재인은 53년 1월 24일 자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명리에 이렇게 알려진 것이 이것이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알려진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양에서 올해가 69세고 내년에 70세로 넘어가요. 그 사주는 임진, 개축, 을의 병자. 그러니까 외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69세 해가지고 어디 신대운에 와 있어요. 신대운에 꽃이 있어요. 신유대운을 이렇게 가고 그래요. 이 가고에서 이제 그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1번 신살은 지금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의 사주에 대해서는 한 두 번, 세 번 자주 올렸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네이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문재인 사주를 아주 정확히 풀어서 올린 게 있어요. 낮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풀어가지고 올린 사람이 드물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면은 문재인의 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격국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주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사주에 대한 걸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사주가 이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직업으로 사는가 이런 걸 알려면 오행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격이나 직업을 추론해놔가지고서 용신이 뭐다, 시신이 뭐다, 기신이 뭐다 이거를 잡아내가지고 이제 그 동쪽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 보는 것처럼 금수목 화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수성이 이게 해자축 해자축 이렇게 수방국이 돼가지고 수성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성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요. 5개 되고 자기 을목은 그대로 있고 화성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렇게 축축한 수성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하죠. 이렇게 흙탕물 위에 이렇게 연꽃처럼 이렇게 딱 떠 있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햇빛이 쫙 나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살아가려 그러면 이 병화 때문에 살아갑니다. 상관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 요것이 병화가 이 사주에서는 그 용신이 돼요. 병화가 이게 용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식상 상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다음으로 오는 요 재성들 특히 이제 연지에 있는 진토가 요거는 수방국으로 이어져가지고 축토가 약간 변질돼가지고 지 작용을 잘 못한다 해도 축토 연재 축토만큼은 자기가 이제 길을 묻어두고 있어가지고 하는 거죠. 실상은 요게는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에 이제 을목하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양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연지에서 정제가 돼가지고 또 자기가 그 든든한 힘을 받쳐져 있고 여기서 천복귀신들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든든하게 녹을 먹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을계무 해가지고 그 을목이 그대로 투관돼가 자기 지지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지를 그러니까 병화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관은 병화가 상관을 하고 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근간이 두고 있는 건 연지 진토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연지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러죠. 그래서 오행구성을 이렇게 보면 이거 태강이에요. 아주 태강한 사주입니다. 태강한 종왕격, 인수가 태강하면은 종왕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요 월간에 개수가 투관되어 있으면 정통 편인격이죠. 그게 종왕정 편인격이래요. 상당히 인수가 강한 사주입니다. 이때는 너무 인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누설하려고 그러면은 이 상관이 용신이 돼요. 상관이 용신이 돼가지고 용상관사. 그러니까 상관이 용신인 사주는 여기서 보면은 식신하고 상관하고 재성은 이 사람한테 그 식신 상관이 용신이고 재성은 시신이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관성은 한신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제가 많은 경우로 봐서는 인수가 강한 사주에는 관성이 오면 그냥 차고 가요. 차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에 관성이 오면은 몸 다친다, 관절수 얽힌다 이렇게 되는데 인수가 강한 사주에 관성이 오면 잡아채고 가요. 관성이 콱 오면은 강력한 인수를 탁 버텨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관성이 오면 한신이라 그래. 근데 이 사주가 언제부터 63세 이게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부터는 이 사람이 관성이 왔는데 지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관성이니까 한신일 때 밑에 이 간신 같은 놈들, 문파, 요 그냥 이렇게 개새끼들, 주구들이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받들어줘가지고선 이용당하는 그런 식의 사주라는 겁니다. 본래 인수가 강한 사주는 자기 주체는 강하지 못한데 옆에서 받들어져 오는 주변 여건이 자기를 높이 뜨게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신강하게 본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물에 떠다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널널하게 그 자양분을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식의 그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인수가 태강한 사주에 자기가 딱 떠 있으면은 되게 이제 주변 여건이나 어떤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자기 주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옵니다. 분위기적으로 자기가 떠밀려서 자기 인생이나 사건을 처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특히 관성이 왔을 때는 그런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관성은 한신이 돼요. 그래서 요 사주는 뭐가 제일 저기 하냐면은 저기에요. 인수 같은 수성이 다시 오면 인수와 비겁이 왔을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인수가 오면은 상당히 안 좋아요. 인수가 오면 수성이 오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성이 오면 되게 안 좋고 목성이 와도 안 좋습니다. 수성이 오면은 상당히 까다롭고 되게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는 부도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제 몰락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비겁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기 밀린다 이렇게 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밀리고서 이렇게 돈을 확 나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재. 그래가지고 특히 인수 수성이 오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주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다시금 또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온진 기문이 있고 여기 온진이다 이게 이게 진해 온진 기문이에요. 진해 온진 기문이거든요. 진해 온진 원진 기문이 있고 상관이 딱 투관되어 있으면 이건 겉다르고 속다르고 독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윤석열 사주에서도 원진 기문이 있고 그 사람도 상관계에 사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 무게합이 돼 있어가지고 남주는 윤석열은 그 경진개강이다 화계가 천을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랑 많이 얼고 대륙적이다 이런 거는 좀 있어요. 그게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다른 거는 을목이고 윤석열은 경진해가지고 괴강해가지고 우주모르쇠 통이 크다 대륙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을해 일주에 문재인은 을목 일주에 되게 이제 조심하고 말들하고 뭐 세밀하고 그 다음에 치밀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윤석열 통이 크고 그런데 실상은 윤석열도 보통 아주 겉다르고 속도로는 독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 상당히 독종이에요. 그냥 사회적 처신에서 이렇게 보면요 윤석열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그 사람도 상당히 겉다르고 속다르고 독종입니다. 윤석열이요. 제가 지난번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문재인 사주를 보면서 너무나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슷하게 있는 것이 이재명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좌우지간 시간에 상관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이권이나 모르는 것은 되게 표독하게 나가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인간미 있고 의리 있고 이런 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그런 부류의 성격의 소유자다. 이것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공식이에요. 원진 기문이 있고 상관이 투과돼 있으면은 상당히 독종이다.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양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양인이 있다고 하는 건 양인 낭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날카로운 거에 이제 칼을 품고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겉다로 속지 않으면 한번 딱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칼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게 독하죠. 근데 여기서 좀 저기 하자면은 그 윤석열도 이 낭자가 있어요. 그 낭자가 뭐냐면 이렇게 콕콕 쏘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뭐라 이렇게 뾰족한 걸 콕콕 쏜다. 그러니까 화살을 연상하면 돼요. 화살을 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저기 한다. 그런 것이 있는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이나 윤석열은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주가 뭐냐면 심수라는 건 나만 똑똑하다는 것이 되게 강해요. 자신이 하고 나만 똑똑한 게 거기다 이 장군이 있으면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편인격이 있으면요, 편인은 아집이 강하다, 아주 그 뭐랄까 고집이 강하다, 아집이 강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다는 식의 사주죠. 그런데 요까지는 제가 이제 문재인의 사주해가지고 몇 번 올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저기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년 이민년 2022년도 이민년 개면을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과연 과목에 갈까 안 갈까 이렇게 해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이가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고 5월 달까지 이 사람이 대통령을 다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과연 이 사람이 과연 그때 이렇게 자기 퇴임할 때까지는 뭐 탄핵당한다, 뭐 깜빵에 갈 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신축년이 관성으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배신당하고 뭐 이렇게 몰락하고 그런 거는 좀 있지만은 그 관성이 계속 이어져 가는 운기이기 때문에 그냥 버텨서 가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내년 2월 3월달에 이민년 이렇게 딱 되게 하면은 이 문재인이가 이 겁살 망신운이 이렇게 도래하거든요. 사주에는 그 사람 운기를 파악하는 거는 첫 번째는 오행론에 가가지고 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한 봄날 기울이 오면은 풀린다. 이거는 오행론상에 있지만 육신론 쪽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재성이다, 관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바도 있지만은 운성론 쪽은 이렇게 큰 틀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적용돼서 나가느냐 이런 걸 보는 거지만은 신살 같은 경우는 이 겁살 망신은 신살론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죠. 겁살 이렇게 신살론 쪽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적으로 이민을 한 해는 지배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많은 그 경험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가 망신이 강한 사주에 이 사람들 망신이 있어요. 망신이 강한 겁살운기에 망신이 겹쳐서 왔을 때 깜빵 갔어요. 그러니까 몰락해가지고 깜빵 갔습니다. 박근혜가 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천문 명리 하나님의 여기 들어가서 이 박근혜 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박근혜가 깜빵 가기 1916년도 11월 달인가 내가 박근혜 사주에 망신운기 해가지고 겁살운기 해가지고 겹쳐가지고 깜빵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몰락해서 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 올린 게 있어요. 가서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운기가 내년에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겁살 망신이 와가지고서 이 문재인이가 이게 대통령이 윤석열으로 딱 당선돼서 가면은 겁살 망신해가지고 딱 그때는 그 웅창장창 이렇게 해가지고 깜빵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볼 때는 윤석열이가 내년 1월까지는 되게 잘 방방 뜨고 잘 가요. 근데 이게 내년 2월달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확 꺼부러지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3월 9일날 개묘 어릴 때 윤석열이가 이렇게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게 장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3월 9일날이 신유 일진이에요. 신유 일진인데 이거는 윤석열한테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을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쉽게 맞힐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여건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변수가 지금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두 가지라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수에서 그 잘난 놈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윤석열 표를 갉아먹든가. 두 번째는 개수기 조작해가지고 낙전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그 바로 직전에 그 문통이나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이 까딱 잘못하면 깜빵 가고 왕창진짱 적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지금의 180석 가지고 요놈들이 뭐냐면은 개헌을 추진하는 수가 있어요. 개헌을 추진하는 수가 있어요.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은 완전히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내년 대선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통은 또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깜빵에 갈 가능성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명리라는 거는 가능성의 학문인데 내가 여러 가지 경우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 순수한 이론으로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겁살과 망신 운기로서 박근혜가 깜빵 가는 운기하고 신살상에는 같이 운기가 오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깜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죠. 실상은 이민되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보는 저기에요. 인수 비겁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갑니다. 내년에는요. 74기 이민년 개면년 요 두 해만큼은 상당히 불리하게 갑니다. 상당히 불리하게 가요. 오행산으로 따져서도 상당히 불리하고 신살론세보다는 겁살과 망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이 몰락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수 명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년 이민년 겁살 망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망신당해가지고 그 깜빵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변수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설령 민주당이 저는 지금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그 사람들은 운상으로 좀 별로 안 좋게 가요. 신축년이. 거기다가 이민년 이렇게 해주고 올해 12월 1월달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기에요. 정세균이가 이렇게 탄력을 받는 것이 있어요. 12월. 그러니까 올 11월, 12월, 1월 요쯤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이 저기 할 때 어부지리식으로 해가지고 정세균이가 뛰는 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주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민년 개묘월 3월달에 대선에 있을 때는 정세균이가 상당히 운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 오고 정세균이 오고 차기 대권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저기에요. 둘이 쿵쾅 부딪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가 그때 약간 이렇게 이민월 내년 2월 대선 한 달 전에서부터 이렇게 윤석열이 이렇게 꺾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기 대권은 정세균이가 될까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문통은 쉽게 말하면 깜빵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깜빵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만약에 이 문통이 깜빵 가면은 72세 말이나 73세 을사년 요때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민년 1, 2, 3년 지금 박근혜처럼 3년은 깜빵에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변수가 많지만은 순수 명리학적 입장에서 문재인 사주를 보면은 내년에는 박근혜처럼 겁살 망신 운기가 와가지고선 깜빵에 갈 운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냐 이 사람이 무언권으로 이렇게 깜빵 가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저는 지금도 이게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는 4월시 부정선거 했는데 이거 대법원에서는요 민경웅이나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거나 이제 보수 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거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개수기 조작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터질 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양정철이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뭐야 그 뭐 조혜주나 이런 사람들이 다 깜빵 가야 돼요. 깜빵이 안 그나 옛날 사흘 같은 사형 선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울산 선거 개입은 요거는 뭐 지가 안 했다 했는데 특히 지금 저 온전 조작지 선거 요거는 지금 벌써 몇 사람은 깜빵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딱 이렇게 이렇게 묶이는 수가 있어요. 온전 조작 사건 해가지고 특히 문재인이 요게 옥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관련 사건 해가지고 라임과 옵티머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은 이 사주 이렇게 보면은 관성으로 오면은 이렇게 경제는 마르게 돼 있어요. 어떤 사주든지 관성이 이렇게 그 관성이 오는 그 대운에서 관성이 오는 그런 대권을 잡은 사람이면 이렇게 경제는 이렇게 몰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나 외교에도 실정해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참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명을 많이 남기는 그런 식의 사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첨고를 또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윤석열 사주를 얼마 전에 올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이 만약 대통령이면은 이민 개묘 갑진 일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식신 그 윤석열 사주에는 식신생재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그 이제 재성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저기예요. 이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상당히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청원에서 얘기한 거면은 정세균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문통은 깜빵을 안 갔죠. 근데 윤석열이가 되면은 이 사람은 깜빵 간다. 이것이 또 한번 결론적인 얘기고 또 하나 이렇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렇게 윤택하게 부흥에 올라온다. 그것은 제가 미리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다 했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4월 5일부터 제가 충남 홍성 군청에서 주최하는 평생교육원에 제가 명리 강의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강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는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군청에서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식의 강의예요. 거기서 제가 초청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명리 강의 학원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걸 다 해요. 기초서부터 응용,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지역 이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즘 무당들이 많이 하는 영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지사항으로 천문명리 하나님의 그 공지사항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